대심원 재판을 4달 앞둔 1925년 5월 다시 박열은 담당 판사에게 두 눈이 휘둥그레질 만한 요청을 또 합니다. 자, 박열이 또 어떤 요청을 했는지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시죠. 파크. 이건 뭐야? 조선에 계신 어머니한테 당신 보여드리고 싶어서. 어머니. 너무 슬픈 장면이야. 하이, 撮ります。1、2、3。 너무 슬픈 장면이야. 자, 나는 사형을 각오하고 있으니 고향에 계신 어머니에게 보낼 사진을 찍게 해주시오. 이야. 자, 그런데요. 당시에는 연인이든 부부든 함께 기념사진을 찍을 땐 정해진 포즈가 있었거든요. 보통은 여자가 의자에 앉고 남자가 그 옆에 똑바로 서서 사진을 찍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영상 속에서 사진 찍을 때 두 사람 포즈 어땠습니까? 무릎에 앉은 거 아니에요? 완전 그냥 편하게. 완전 요즘 스타일. 두 사람의 이 사진은요, 정말 포즈부터 이 당시에는 정말 파격 그 자체였던 것이죠. 아, 그렇죠. 그런데요, 이건 지금 영화 속 한 장면이잖아요. 네. 실제, 실제 사진? 실제 옥중에서 찍은 실제 사진이 지금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있어요? 우와. 야. 똑같아. 소름. 오, 완전. 너무 똑같다. 우와, 소름. 되게 의미 있는 사진이네요. 보통 그죠, 조사실에서라면 다들 살려주세요 그렇죠. 하는데 네. 오히려 더 도발하는 사진인 거예요. 일부러 더 편안한 척 마음대로 해. 일본 입장에서는 되게 알리고 싶지 않은 사진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박열과 후미코의 최후 공판을 앞둔 1925년 12월 두 사람은 또 한 번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일을 벌입니다. 바로 옥중 결혼식을 올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박열과 후미코에게 옥중 결혼식을 제안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다름 아닌 예심을 맡은 판사였습니다. 진짜요? 네. 옥중 결혼식을 올린 두 사람은요, 약 3개월 뒤인 1926년 3월 변호사를 통해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정식 부부가 됩니다. 아, 너무 슬프다. 박렬의 자백을 통해서 이 죄를 어떻든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박렬에게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일본 법정의 약점이 하나가 있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배려를 해준 거에 대해서 혹시 박렬이 마음이 혹시 변화되는 표현을 하게 되면 그거 굉장히 중요한 선전 수단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회유적인 측면도 있는 것이죠. 박열과 후미코가 옥중 결혼식을 올리고 2개월여가 지난 1926년 2월 26일 역사적인 두 사람의 재판을 보기 위해 수많은 인파가 모여듭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박열의 눈빛은 성난 호랑이처럼 돌변합니다. 불꽃 청년 박열은요, 이날 재판정에서 듣는 이들이 귀를 의심할 만한 말을 거침없이 던집니다. 천황이란 자는 강도단의 두목이다. 박열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이 재판관은요, 이건 아니지 라고 하면서 다급하게 재판을 중지시킵니다. 그리고 방청을 온 모든 사람들을 모두 내보냅니다. 자, 이렇게 두 사람의 재판은 비공개로 바뀌면서 몇 차례에 걸쳐 이어집니다. 貴様らは自ら文明国だと言うではないか。遺骨を発掘しろ。差し替えに加担した軍人と地形団を取り調べ白子させろ。それでも明らかにならないのなら俺が狂人に違いない。
그로부터 한 달여가 지난 1926년 3월 드디어 두 사람의 마지막 판결을 앞둔 재판이 열립니다. 마지막 재판 당일 박열과 후미코의 모습을 한번 있어요?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입니다. 오.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바로 박열입니다. 박열. 그리고 여기가 후미코. 후미코. 아, 재판을 앞둔 이 박열의 표정 어때 보이십니까? 전혀 뭐 걱정을 한다던가 그런 기색은 아닌 것 같은데요. 굉장히 지금 평온해 보이는 모습인데요. 두 사람의 재판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피고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자, 그때 사형 선고를 받은 박열의 심정, 그 심정을 글로 남겼습니다. 한번 보시죠. 내가 뿌린 씨앗은 후세에 남아 딱딱한 지각을 깨고 싹을 틔어 꽃을 피우고 중국에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나는 승리자다. 나는 영원한 승리자다. 말을 되게 잘하신다. 글을 잘 나는 써요. 승리자다. 나는 영원한 승리자다. 박열은요, 사형 선고를 받고 결국 자신이 이긴 거라면서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육체는 죽어 사라질지라도 영원한 승리자가 되어 이름을 남길 수 있으니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요, 후미코도 마찬가지였어요. 후미코는요, 박열과 함께라면 죽음도 두렵지 않다. 우리들의 죽은 백골이라도 같이 묻어주기를 바란다. 라면서 바로 이 박열과 마지막 운명을 같이 하길 원했습니다. 자, 그런데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가 사형을 선고받고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두 사람은요, 형무소장에게 생각지도 못한 문서를 하나 받게 됩니다. 천황의 이름으로 사형수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를 무기징역으로 감형한다. 사형 안 하고? 약간 일본 측에선 그러면은 선처했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자, 이 내용이 신문에 보도가 됩니다. 보시죠. 웃음을 띤 얼굴로 경의를 표하며 머리를 조아렸다. 야. 가네코 후미코의 눈은 눈물로 빛이 났다. 아니, 그런데 사형 판결을 받는 순간까지도 그 당당한 태도를 일관하던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가 갑자기 천황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경의를 표하고 머리를 조아렸다? 야. 자,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제 느낌이 오시죠? 예. 어떤 상황인가요? 정치한 거죠. 가짜 뉴스잖아요. 그러니까 천황이 자기 이미지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진짜 나쁜 사람이지만 아량을 베풀어서 살짝 낮춰주니까 저 사람들이 나한테 너무 감사해했다. 진짜 저 당시에 저 부부의 입장에서 박열과 후미코의 입장에서는 정말 치가 떨리는 뉴스죠. 너무 화나죠. 너무 화나지. 사실은 이랬습니다.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는 문서를 전달받은 박열과 후미코. 차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한 가네코 후미코는요, 그 자리에서 천황의 이름이 담긴 문서를 갈기갈기 찢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일본 재판부는 박열 부부에게 몰린 시선을 외면할 수 없었죠. 그래서 두 사람의 형을 감형해 주면서 일본 제국의 그리고 일본 천황의 이미지를 관리한 거예요. 에이, 진짜. 그러니까 거짓 선전을 통해서 일본 제국에 위신을 세우려고 했던 겁니다. 또 박열 부부가 역사적인 영웅으로 남을까 봐 걱정한 거였죠. 아. 결국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두 사람은요, 각각 다른 형무소로 이송이 됩니다. 이대로 떨어지면 다시는 보지 못할 거란 생각에 박열 부부는 헤어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애틋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고 하죠.
그런데 부부가 각각 다른 형무소로 이송되고 약 3개월이 지난 1926년 7월, 박열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대역범 박열의 애인 복역중 옥중에서 자살. 박열의 아내 후미코가 형무소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겁니다. 믿었던 동지이자 아내였던 후미코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박열. 미심쩍은 점들이 너무도 많았지만 그러니까요. 진실을 확인할 방법은 없죠. 없었습니다. 박열은 분노와 슬픔에 사로잡혀 식음을 전폐합니다. 그런데 이대로 박열이 죽는 것을 일제는 가만히 두고만 봤을까요? 안 돼요. 박열 살려야죠. 빨리 밥 먹여야 돼요. 형무소 간수는요, 박열에게 강제로 음식을 먹입니다. 네. 결국 박열은 사형을 감형받은 그날처럼 강제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겠죠. 이후에도 박열은요, 형무소 안에서 일본 정부의 끊임없는 협박과 회유를 견뎌야 했습니다. 박열은 그저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내야만 했습니다.